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구도 사주명리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8월 갑신월 기토일간에 대해서 한번 월운세 알아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곧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올 텐데요. 그 가을이 언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신월이 돼야 올까요? 갑신월의 시기는 8월 7일 입추부터 벌써 가을에 시작되는 그런 길목인데요. 입추부터 처서를 지나서 9월 8일경이죠. 백로기간, 이런 월 신월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에 기토일간 갑신월입니다. 운세 한번 알아볼게요. 썸네일에 죄송합니다. 썸네일에 욕망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상관의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8월 기토일간 월운세 체크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운성과 좀 세운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을사년은 이런 기토일간에게 기운이 극도로 좀 왕성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을사년 자체가 제왕지다 말이죠. 7월은 우리 개미월이 있었죠. 개미월. 7월은 관대지였습니다. 8월은 갑신월은 욕지, 목욕지란 말이죠. 그래서 좀 7, 8월도 강한 활동성이 있고 좀 힘이 넘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목욕지 자체가 좀 자기를 과시하고 표현을 극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과유불급 너무 넘치면 좋지 않은 거죠. 그런 뜻이 바로 상관으로 오게 되는데 경거망동한다, 나댄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십성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을사년의 을목 자체는 편관입니다. 기토 입장에서 태지가 되어 있고요. 자, 사화의 정인입니다. 목생화 관인생제하는 그런 좋은 기운은 25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신월 볼게요. 갑신월 갑목 정관입니다. 12운성으로 절지죠. 그죠? 권위하고 또 직장, 내가 편하게 임무 수행하고 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의 기운이 좀 절제해 있다, 좀 끊어져 있다,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금 상관이죠. 개수는 편제입니다. 자, 인종법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상관 정관입니다. 우리 이런 사주용어로 뭘 쓰죠? 상관, 견관이란 말도 씁니다. 상관이 관성을 본다, 정관을 본다 이런 뜻이죠. 이런 상관, 나를 나타내는 표현력, 발설, 언행들이 있는데 이 상관 자체가 관을 상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고 나대는 그런 경거망동의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뭐가 있습니까? 12운성으로 목욕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우리 8월 갑신월 우리 기토일간은 좀 너무 쉽게 얘기하면 나대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욕망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행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를 줄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사신 합과 형이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신금과 사화 자체가 합도 되고 형도 되는 그런 불안정한 구조가 있죠. 물론 합이 먼저라서 잘 좋은 일이 있다가 안 좋아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계약이 되었다가 파기가 되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합도 되고 형도 됩니다. 사신합은 일단 뭐 화해이긴 하지만 갈등과 충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강한 그런 자극과 변화가 좀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사람,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충분히 8월달 갑신월에는 이런 사신합이 되니까 또 사신형이 되니까 내가 좀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관살이 혼잡하죠. 지금 간목, 을목, 그리고 상관에 정관, 평관, 결국 관살 플러스 상관, 견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방향성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금 상관이 강력하게 좀 작용해서 관성을 막 공격하죠. 그래서 제가 질서를 무시할 수도 있고요. 좀 독단적인 이런 행동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기토일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한번 볼게요. 이 갑신월이 기토일간에게 미치는 그런 십성의 에너지를 바로 인종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십성으로 한번 볼게요. 간목이 있죠.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간목은 정관입니다. 12운성으로 절지가 되겠고요. 이런 절지는 어떻습니까? 규칙, 룰, 조직, 권위, 책임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된다는 겁니다. 상사의 기대에 좀 부응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을목 평관입니다. 그렇죠. 태지입니다. 제약은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결정적인 그런 통제력은 좀 미약하고 그래도 태지라는 것 자체가 좀 움틀움틀 싹 트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평관도 기운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 십성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어찌됐든 이런 신월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기토일간에 영향을 미치죠. 병화 같은 경우에는 상관, 병지입니다. 그리고 화투동법으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겁재인데 같이 병지고요. 그쵸? 자, 상관 겁재도 병지다. 자, 그리고 경금, 신금이 있는데 경금, 신금 뭡니까? 식신, 상관이죠. 꺾고 썼네요. 상관, 식신이죠. 걸록지와 제왕지입니다. 보십시오. 상관하고 식신이 걸록 제왕지잖아요. 매우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갑신월 이런 신월에 내가 엄청나게 자기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표현도 잘 해서 형을 만나서 이를 그르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또 개수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것들은 이게 사지입니다. 그렇죠? 사지예요. 편제로 다가오는데 재물운도 그렇게 좋지 않다. 금전의 흐름이 조금 불안정할 수 있다. 예비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재정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투자 같은 것들 좀 하면 안 된다. 좀 긴축재정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토일간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관성이 혼잡하지만 절지, 태지죠.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상관, 겁재 약하죠. 상관이 아니죠. 이 병 같은 경우에는 화생토니까 우리 인성이 되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경금, 신금이 바로 상관, 식신이죠. 토생금. 그래서 걸록, 제왕지다, 강하다. 강한 것들은 이거 하나죠. 그리고 수의 기운, 재성이죠. 좀 약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갑신월에 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기토일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갑신월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강점 좀 알아보고요. 이런 강점은 더욱더 잘 개발해서 제가 잘 살아가는데 효용 있게, 효율성 있게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식신, 상관이 제왕 걸록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표현력, 실행력,
매우 강해집니다. 아이디어도 좋고요. 기획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창조적이다. 신박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브랜드화, 자기 네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 잘 될 수 있고요. SNS 뭐 홍보 같은 것들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 창작 활동에 최적화된 시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과 행동의 추진력이 좀 매우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짝하는 거죠. 단기성 성과 관리에 좀 유리하다. 수익 창출, 치고 빠지는 그런 것들은 좀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점은 뭘까요? 관살 혼잡이라는 게 있었죠. 관성이 약해집니다. 그쵸? 그리고 상관 경관으로 제가 자꾸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좀 불쾌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자성어니까 내가 욕지로서 식신상관이 발달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방황을 할 수 있다. 틀을 깨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틀에 갇힌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단기에 성과 관리가 유리하고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표현력, 실행력, 아이디어, 기획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약점까지 알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차분하고 신중하게 움직여야지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토일관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좀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신중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규정 위반, 무단 행동 이런 것들은 손해가 좀 볼 수 있는, 그다음 비난을 자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영역별로 월운세 한번 알아볼게요. 직장 승진운입니다. 상관 식신의 걸록과 제왕의 의미 다시 얘기했죠. 아이디어, 기획, 제안, 발표, 단기 성과 충분히 있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창의적인 그런 프로젝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젝트 사업, 우리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TF 사업 이런 것들 할 때 엄청난 그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관성이 좀 약하죠. 윗사람과 마찰이 좀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자칫 잘못하면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시당할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승진 운은 좀 약해요. 좀 충돌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 조직의 이런 시스템과 충돌해서 뛰쳐나갈까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운도 사신 하평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잘 되다가 갑자기 충돌하면서 내가 무시받는다? 자존심 확 상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때려쳐야 되겠다.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알아? 하면서 이직을 꿈꿀 수도 있다. 그러나 좀 신중하게 좀 판단하셔라.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자영업 사업운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발굴하고 음식점을 한 사람들은 갑자기 메뉴가 떠오르고 나만의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그런 능력이 출중합니다. 음식, 우리 식음료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리랜서들한테도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단 이런 것들이 좀 관성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계약,
위생, 우리 법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할 수가 있다. 내가 안 되면 전문가 상담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무소, 뭐 변호사, 아니면 뭐 구청, 아니면 노하우를 들고 있는 선배, 이런 사람들하고 좀 상담하면서 대충 혼자서 막, 잘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평이 오는데, 리뉴얼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새롭게 한번 태어나고 싶다, 이런 의지나 기대가 강합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메뉴도 개발하고 갑자기 홍보 엄청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또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확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다음 연애운입니다. 자, 미혼 여성부터 보면요, 상관의 제왕지죠. 일단 매력은 넘칩니다. 연애할 때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싸워서 이기겠죠. 밀고 당기는 이 밀당에 대한 피로감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 괜찮아요. 그래도 미혼 남성 같은 경우에는 외모, 능력, 어필 오케이,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솜씨가 중요합니다. 좋다고 했죠. 그러나 겉만 번지르르 자신의 속을 좀 잘 진정성 있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어필이 잘 되면 충분히 좋은 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선이나 맞선이라고 하죠. 소개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럴 때 너무 가볍지 않게, 촐싹거리지 않게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좋다고 판단됩니다. 기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관성이 좀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좀 불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상관의 영향으로 육지죠. 남편에게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밥 먹는 것만 봐도 정 떨어진다. 밥 먹는 게 정 떨어지면 정말 끝인 거죠.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만 남편과의 불화가 있을 수 있다. 좀 다툼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혼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활동이 강해져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많아지는데, 이 유혹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혹인지, 아니면 이 기혼 남성이 외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만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정에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바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의하시고 처세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은 잘못 썼네요. 학업, 공부, 시험 운입니다. 식신상관의 영역으로 논술, 발표, 창작, 이런 것들은 정말 좋습니다. 베리굿이라고 봐야 되겠죠. 평가받는, 이런 것들로 평가받는 시험, 그리고 면접, 이런 것들 매우 유리합니다. 그렇죠? 암기력이나 맞고 푸는 공부,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하는 공부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루틴을 잘 잡아서 계획성 있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갑작스런 형살로 공부 일정이 좀 갑자기 깨지거나 방향성이 전환될 수도 있다. 진로를 바꾸게 될 수 있는 거죠. 시험을 보려고 했다가 안 볼 수도 있고, 이런 감정 기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강운입니다. 활동면에서 폭식할 수 있어요. 과음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이나 소화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욕지입니다. 욕지. 기본적으로 감정 기복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감정 기복이 오면 뭐가 있습니까? 두통이 있을 수 있고요. 피부염, 남자분, 여자분 탈모 같은 거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신경 많이 쓰니까 이런 신경성 질환들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날카로운 그런 물건이라든지 뭐 가전제품, 그 다음에 가구들 이런 거 만지다가 뾰족한 것들에 대해서 좀 찔릴 수 있고 베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좀 날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운이 왕하거든요. 왕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좀 차분해야 된다. 경거망동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기토일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왕의 기운이 폭주할 때 솟구치는 시기입니다. 이런 욕지의 기운도 갑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과 행동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윗사람 관계에 조심해야 되고요. 실력은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 방식, 아까 말과 행동에 대한 표현 방식 있죠. 이런 것들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효과가 날 수가 있다. 기획이나 발표 같은 것들은 잘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탁월하게 유리하지만 그런 것들이 갑자기 또 어그러질 수 있고 그런 형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잘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 최악이 아니고 차악이 되도록 이런 모습이 합과 형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게 아닌 거죠. 항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좀 구체화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욕망이 가득한 건 좋은 겁니다.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고요. 그 변화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 차분하고 신중하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생활하시면 8월 더운 갑신월 한 달 또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토일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